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부지방에 내린 장맛비로 침수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물이 빠지면서 논과 밭 등 농경지 침수에 이어서 애써 키운 전복과 축산 농가의 닭과 오리들이 잇따라 폐사하고 있습니다. 김영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40헥타르의 전복 양식장이 자리한 전남 강진군 앞바다. 집중호우 뒤 파랗던 바닷물이 온통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가두리를 들어올리자 살아있는 전복들이 거의 없이 악취를 내며 썩고 있습니다. 수확을 하기까지는 4년에서 5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4년, 5년 동안에 우리 어민들은 정말로 아무것도 모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답답한 심정이고. 빗물이 강 하구를 거쳐 바다로 밀려들면서 바다 양식장의 염분이 떨어져 전복이 폐사한 것입니다. 바닷물 염도를 측정해보니 8.8 ppm, 적정 염도보다 20 ppm이나 더 낮습니다. 어가마다 피해액이 수억 원에 달하지만 보상받을 길은 막막합니다. 지금 전라남도 또 해수부하고 또 건의사항 할 수 있는 부분 건의해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하고 있습니다. 진도군의 육상 양식장 20여 곳에서는 새끼 전복이 침수로 폐사하면서 14억 원대의 피해가 났습니다. 축산 농가들의 피해도 하나둘 늘고 있습니다. 강진의 이 농가에서는 농장 침수로 물에 젖은 오리 7천여 마리가 폐사했고 나주의 한 농장에서는 7만 8천 마리의 닭이 폐사했습니다. 물이 너무 많이 차니까 오리 농장에 물이 꽉 차갖고 오리들이 막 둥둥둥둥 다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때는 진짜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 심정은. 전라남도 잠정 집계 결과 전남의 축산 피해는 29개 농가에 29만 9천 마리, 7억 원대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또한 전복 등 수산물 폐사 피해는 84억가에 94억 원에 달합니다. 여기다 벼노는 2만 4,700헥타르가 침수돼 여전히 흙탕물과 토사에 뒤덮여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창입니다. 전라남도가 집중호우 피해 복구 지원에 나섰습니다. 전라남도는 도민 피해 최소화와 신속한 복구 지원을 위해 22개 시군의 부서장급 재난지원 담당관을 긴급 파견하는 등 가용한 역량을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또 김영록 도지사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고 추가 피해가 예상되는 하천과 계곡 그리고 산사태 취약지에 대한 24시간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급경사지 등 산사태 우려 지역 주민 12,000여 명을 긴급 대피시켰습니다.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사고 참사가 발생한 지 한 달이 됐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사고 원인과 책임자 규명, 재개발 비위 등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는데요. 수사가 진행될수록 각종 의혹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손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붕괴 참사 직후 경찰은 사고 원인과 책임자 규명에 수사를 집중했습니다. 이를 통해 해체 계획서를 준수하지 않은 무리한 철거 과정과 불법 제하도급 부실 감리를 차례로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공사 관계자 등 19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3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책임자 규명에 막바지 단계로 시공사 책임 확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고 원인과 관련한 분석 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결과가 나와야 과도한 살수 지시 등 시공사와 철거업체의 책임성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결과 통보가 늦어지면서 경찰 수사는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경찰은 당초 이번 주에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국과수의 원인 분석이 늦어지면서 계획을 미뤘습니다. 재개발 사업 전반에 대한 비위 수사는 초기 단계입니다. 경찰은 업체 선정 과정에서의 비위 의혹과 불법 하도급 여부에 대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다단계 하도급과 계약 문제 등 사고 배경에 얽혀있는 각종 불법과 비리에 대한 경찰 수사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정관계 로비 등의 추가 의혹도 경찰이 밝혀야 할 부분입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재개발 현장에 부패, 부정비리, 그리고 전격 6차까지, 그리고 경찰과 사법부의 무사 안일한 태도까지 전부 다 까발려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합니다. 경찰 수사와 별도로 국토부 중앙건물사고조사위원회는 최근 시공사와 철거업체, 재개발조합 관계자를 불러 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국토부는 다음 달에 붕괴 사고와 관련한 원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신입생 미달 사태 등 위기에 처한 대학을 살리기 위해 광주시와 지역 대학들이 협의체까지 구성했는데요.
지역 대학과 지자체가 상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법을 찾기 위한 첫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대학 간 자원을 공유하는 공유대학, 또 지자체가 대학을 지원할 수 있는 법 개정의 필요성 등도 제기됐습니다. 보도에 이성각 기자입니다. 지난 5월 광주시와 지역 17개 대학이 함께 구성한 대학발전협력단. 학령 인구 감소와 지역 인재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위기가 현실화되자 지자체와 대학이 공동 대처하기 위해 구성됐습니다. 위기 상황에 대한 공통된 인식 속에 구체적인 해결책을 고민하는 토론도 시작됐습니다. 대학 간 연계로 흩어진 자원을 공유해 재정 부담을 줄이자는 이른바 공유대학 제안도 나왔습니다. 통합 플랫폼을 통해 교수들의 강의를 공유하는 방식입니다. 대학은 지금 우선적으로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부분이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학생의 입장에선 우수한 자원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가 하면 지역과 대학의 실질적인 협력을 위해서는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일부 프로젝트 위주의 제한적인 협업과 지원으로는 대학의 체질 강화에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기초 체력을 튼튼히 해주는 그런 재정 지원 사업이 필요한데 이 개별 법률에서 이 시도지사나 교육감이 그걸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그런 근거를 개별 법률에서 만들어주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광주시는 지역과 대학의 상생 방안을 찾는 토론회를 이어가고 제안된 대안을 교육부에 건의하는 등 정책 전환에 공동 대응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전라남도 해수욕장이 오늘부터 차례로 개장합니다. 전라남도는 오늘 고흥 남열 해수욕장 등을 시작으로 8월 29일 폐장하는 보성 율포 해수욕장까지 모두 54개의 해수욕장이 순차적으로 개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또 목포 외달도와 신안 백길 해수욕장 등 12곳을 해수욕장 사전 예약제 형태로 운영해 해수욕장의 밀집도와 혼잡도를 조정하고 모든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고유 번호를 부여한 안심콜을 운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치매 극복에 성공한 이웃들의 사연을 나누기 위한 치매 극복 시민 공모전 작품 접수가 오는 12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진행됩니다. 광주시 광역치매센터 주관으로 열린 이번 공모전 참여는 이메일이나 우편 접수를 통해 가능합니다. GS칼텍스가 여수사랑 상품권 2억 3천만 원어치를 구입해 모든 임직원에게 나눠주기로 결정했습니다. GS칼텍스는 여수 국가산단 입주기업으로서 여수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 상품권을 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선대 홍보대사 푸른나래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푸른 날개로 꿈을 펼쳐라는 뜻의 푸른나래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캠퍼스 투어와 각종 홍보 동영상 제작 등의 오프라인 활동과 SNS 등 온라인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장성군이 민선 7기 공약 사업으로 추진해온 민간 과수 전정단 육성이 2021년 전라남도 적극 행정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장성군은 민간 과수 전정단이 취약 과수 농가의 인력 부족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며 과수 전정 비용 절감과 틈새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단신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어제 오후 6시 기준 광주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3명이 추가됐습니다. 신규 확진자 2명은 부산 확진자와 동선이 겹쳤고 다른 1명은 북구 동전 노래방 관련으로 자가격리 중 확진됐습니다. 전남 여수에서는 확진자가 다녀간 식당의 종사자 1명이 확진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여수 사우나와 관련해 확진자가 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도내 목욕장과 사우나 416곳을 대상으로 전수점검에 들어갔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이 1980년 5월 상황이 담겨 있는 미국 기록문서 21건을 홈페이지에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이 문서는 1980년 당시 미국 기관이 생산한 것을 외교부가 전달받아 제공한 것으로 최규화 대통령과 주영복 국방장관, 전두환 등과 면담한 것은 물론 광주 시민과 대학생의 움직임 등을 기록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5.18 기록관은 1980년 5월 상황을 담은 미국 문서가 계속 입수되고 있다며 원문 공개는 물론 우리말로도 번역할 예정입니다. 73년 만에 국회를 통과한 여순사건 특별법의 향후 과제와 지역의 역할을 논의하는 도민공청회가 순천에서 열립니다. 여순특별법 제정 촉구 운동을 펼쳐온 여순 11구 특별법 제정 범국민연대는
오늘 오후 2시 순천시청에서 공청회를 열고 특별법에 대한 설명과 함께 특별법에 따른 시행령과 조례 제정과 관련한 사전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청회에는 전남 동부 지역과 이번 특별법에 포함된 전북 남원시, 경남 하동군, 남해군 등에서도 참여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주홍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 고등법원 형사 1부는 21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선거 구민들에게 30여 차례에 걸쳐 7,700여만 원을 제공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황주홍 전 의원에 대해 황 전 의원과 검사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재선 국회의원과 3선 군수를 지낸 황 전 의원이 선거법 위반 행위로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며 범행 후에 도주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에너지 분야 신기술 동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국제 신재생에너지 전시회가 어제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24개국 245개 기업이 참여해 해상풍력과 태양광, 수소연료전지 등 미래 에너지 신기술 개발 현황과 이를 이용한 신제품이 전시 판매됩니다. 이와 관련한 각종 세미나는 물론 해외 수출 상담회와 함께 희망 기업들의 1:1 컨설팅도 진행됩니다. 지난달 광주와 전남 지역의 실업률은 하락했지만 취업자 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광주전환본부가 발표한 실물경제 동향 자료를 보면 광주 지역의 실업률은 3.6%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는 0.8%포인트, 전남은 1.9%로 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반면 광주 지역의 취업자 수는 75만 4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7천 명, 전남은 100만 1,000명으로 2만 명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남 지역의 고령화가 갈수록 심화돼서 오는 2037년에는 인구의 절반가량이 65세 이상으로 예측됐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 강진사무소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오는 2037년 강진과 해남의 완도의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의 고령자 비중이 절반 정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반면 6살에서 21살까지의 학령 인구 비중은 최대 7.7%까지 급감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광주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행업계를 위한 공유사무소를 마련했습니다. 임차 기간은 오는 12월까지 6개월로 여행사별로 1인 사무공간이 지원됩니다. 컴퓨터와 복합기, 냉난방기 등은 공동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오늘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한낮 기온 30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여기에 습기가 더해지면서 체감온도는 내륙을 중심으로 33도 안팎까지 올라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주말까지는 장맛비 대신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현재도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 내륙에는 오후에 시간당 5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려서 호우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고요. 최대 순간 풍속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불기도 하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내일 새벽까지 5에서 60, 내일 새벽부터 밤 사이에 다시 5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종일 흐리겠고요. 아침 기온은 23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합니다. 낮 동안에는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장성과 담양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여수의 한낮 기온 28도, 광양과 보성 31도까지 올라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목포 28도, 강진과 장흥 30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신안도 한낮 기온 28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지만 남해상은 모레까지 천둥 번개가 치겠습니다. 당분간 장맛비 대신 소나기가 찾아오겠고요. 낮 기온은 점점 올라서 다음 주에는 광주가 33도까지 올라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